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학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국민배당금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이었죠? 국민배당금을 시행하게 되면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화합이 될 수가 있고, 또 국가의 지도자를 멸시하는 그런 문화나 국가의 지도자들을 경시하는 그런 문화가 바뀌게 되고,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통합되어서 어떤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국민배당금의 시행이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한번 배워봤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영학개론 2강, 바로 케이크 뉴딜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딜이라는 것은 뭘까요? 1930년대 미국의 1920년대 후반에 미국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고 일자리가 실업률이 25%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냐? 대략 산업기술이 발달되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장들은 열심히 물건을 생산하고 찍어내고 계속 만들면서 굉장히 공급과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점에서 어느 순간부터 공급량에 대해서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계속해서 만들고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량은 올라가는데 이 물건을 만든 거를 사주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공장에 물건들이 쌓인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예전처럼 시장에 물건이 팔리지가 않고 공장에 재고가 쌓이면서 대규모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되는 미국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국가에서 직접 나서서 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거 이대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겠다 라면서 뉴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행했던 게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하죠. 수로, 도로, 교량 이런 것들을 막 건설을 하면서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직접이요. 자, 그러면서 또 금융적인 조치도 하고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경제 대공황을 벗어났다. 그래서 뉴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어떤 조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할 것은 이 케이크 뉴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케이크 뉴딜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뉴딜. 자, 생일을 맞은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직접 생일을 축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주고요. 첫 번째. 그리고 생일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금일봉을 또 지급을 해요. 그리고 편지까지. 자, 이렇게 생일을 맞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정부에서 생일 케이크를 주고 생일 선물을 주고 금일봉을 주고 편지를 같이 네 가지를 같이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케이크 뉴딜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얼핏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는 좋은 것도 같은데 재미있는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포퓰리즘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게 과연 포퓰리즘적인 정책일 뿐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케이크 뉴딜 정책이 시행하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경제 대공황 시절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 정책처럼 가장 큰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죠. 자, 대한민국의
살고 있는 4,500만 국민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전부 다 배달을 해줘야 된다. 일단 배달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생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배달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또 날이 갈수록 이제 뭐 집에서 요리해 먹는다기보다도 뭐 밀키트를 산다든지 간단하게 시켜서 먹는 이런 배달 문화가 성행하면서 배달업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달업에 뛰어드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케이크를 지급하는 그런 배달 건수가 생긴다면 굉장히 많은 배달 수입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빵업계도 국가에서 나서서 국민들의 생일 케이크를 챙긴다면 굉장히 많은 케이크 수요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케이크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 밀가루, 생크림, 뭐 우유, 달걀, 과일 뭐 이런 것들 필요할 거 아니에요? 농산물 시장도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생일 케이크나 생일 선물 이런 걸 다 준비합니다. 요것들은 그럼 뭐죠? 수입품이 아니고 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케이크에 들어가는 밀가루, 우유, 계란 이런 거 다 국산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농업에도 활성화를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소기업들, 어떤 중소기업, 선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의 제품들 역시도 많은 수요가 생기면서 중소기업에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수입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일봉 지급하면 뭐죠?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죠. 일자리가 생겨나고 경제 활성화가. 자, 그래서 국산, 우리나라 내에서 만든 농산물, 그리고 뭐 중소기업에서 만든 이런 생일 선물 부품들부터 해가지고 완성품, 완제품이 된 생일 선물까지 매년 우리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은 내수 시장이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번 생일도 혼자 이렇게 아무도 챙겨주는 이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나이 들고 외로우신 노인분들이나 뭐 직장 다니느라 바쁜 회사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국가에서 생일 케이크와 생일 선물, 편지, 금이봉 이런 걸 지급한다. 뭐죠? 국민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해봤더니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도, 그리고 뭐죠?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인 것이죠. 그리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행복하지 않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아이도 세계에서 가장 안 낳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갈등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뭐 이념, 종교, 정치, 학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갈등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갈등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지럽고 살기 힘든 팍팍한 나라인데 국가에서 이런 생일 케이크와 선물을 주고 금일봉을 주면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 국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지도자에 대한 권위가 회복됩니다. 국민들의 존경심이 생기죠.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 박근혜가 어쩌고 이명박이가 어쨌고 문재인이가 어쨌고 윤석열이가 어쨌고 하면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라지만 옆집에 살고 있는 아저씨보다도 못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하지만 이런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이렇게 챙기기 시작한다. 당연히 우리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과 대하는 태도 역시도 바뀌겠죠.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권위가 회복되고, 자, 그리고 애국심이 올라갑니다. 애국심이 생기죠. 그리고 뭐 자살률에 대한 거나, 자살률도 우울증도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이런 댓글들을 봤는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어머니는 아파서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동생은 거기다가 자폐아예요. 거기서 이제 여학생 한 명이 이 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봤지만 결국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롭게 사는 그녀가 과연 어느 누구에게 자신이 챙겨준다는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웬만한 중산층 사람들은 지금 뭐 요즘 세상에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 진짜 가난하고 힘들어서 자기 생일이라는 거에 대한 축하 한번 못 받아보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경제의 강국인 대한민국, 분명히 전 국민의 생일 케이크를 챙길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지 예산 30조라든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매년 30조, 40조 가까운 돈을 쓸 수도 있는 나라인데, 이런 거 다 해봤자 이따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지만 10조가 안 들어갑니다. 10조가 안 들어가요. 이 많은 것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10조가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소외된 국민들 챙길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런 힘들고 외롭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일 케이크나 생일 선물, 금일봉과 편지를 국가에서는 챙겨줄 수 있다. 그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소중한 일원이다라는 것을,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이루었던 경제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재분배를 해줘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벌어들인 이 힘을 잘 나눠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민생 회복 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되는 지원금을 지급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일회성이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평소에 못 사던 것도 사고 좀 생활이 빠듯했던 분들은 생활도 이어나가고 했겠죠. 자,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민생 쿠폰 이렇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거는 단발성이다.
지속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때 잠깐 경제가 살아나는 듯 할 수는 있겠지만 금세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기 위한, 국민의 민심을 좀 잡아보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어떤 효과가 크진 않다. 하지만 요 생일 케이크 뉴딜을 시행하게 된다면, 자, 이 민생 쿠폰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4,500만 명에게 지급했다라고 계산을 하면 대략 예산은 11에서 22조 정도가 추정됩니다. 11조라는 돈, 최저를 써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25만 원어치의 돈을 썼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케이크 뉴딜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해봤더니만, 자, 케이크가 3만 원이라고 쳤을 때 이 대략 1.3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생일 선물 한 5만 원 들어간다고 하죠. 2.3조 들어갑니다. 자, 금일봉 10만 원 그러면은 대략 4.5조가 들어가고요. 편지랑 이런 거는 뭐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패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략 얼마가 정도가 들어가냐면 8.1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이 8.1조라는 돈만 있으면 우리가 매년 국민들의 생일 케이크, 생일 선물, 금일봉, 편지까지 챙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고, 단순히 그냥 쿠폰, 돈만 지급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국민을 감동시킵니다. 감동. 또 소외받은 국민들을 위로할 수가 있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국심이 생겨나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더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목적을 가진 돈이지만 그냥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맞아서 케이크나 선물을 주면서 경제 활성화를 돕고 금일봉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에 조금의 지원을 해주고, 편지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케이크 뉴딜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자기의 생일을 맞아서 국가가 이런 걸 챙겨준다면 얼마나 국민된 입장으로서 감사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행복도나 자살률, 출산율이 이렇게 낮고 이런 거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다. 그냥 민생지원금으로 쿠폰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목이 있고 국민들의 정서를 달랠 수 있는 케이크 뉴딜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내수시장이 탄탄해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국민들의 자살률이나 정치 혐오에 대한 증상이 많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을 챙기는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국민들은 존경심이 생길 수가 있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비하한다든지 옆집 아저씨보다 못한 존칭으로 뭐 그 사람들을 대한다든지 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 단합이 되고 협업을 해가지고 막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런 거를 글로벌 세력들이나 정치 권력을 잡은 기득권들은 그렇게 바라지가 않습니다. 왜냐? 기득권들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인 거고, 글로벌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지리적 요충지인 이 한반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똘똘 뭉쳐서 막 으쌰으쌰 한다? 그것보다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은 없다는 것이죠. 얘네들이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래야지 그 혼잡한 상황을 틈타서 내가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고 정치인들을 설득시켜서 뭐 이런 정책을 통과시키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국민배당금이나 케이크, 생일 케이크를 챙기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존경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외부 세력들이나 지금의 기득권 세력들은 굉장히 바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제 식민지 시절에 사이코 총독인가요? 어떤 명령을 내렸죠?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모르도록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한 자신의 조상들과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된 점을 부각시켜서 그들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풍조를 만들고 일본의 좋은 예시들을 조선인들에게 교육시켜서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일본의 문화가 대단하다는 것을 천천히 습득하도록 하라, 뭐 이런 교육 지침을 내렸단 말이에요. 일제 식민지 시절에. 그러한 그들의 방침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고 멸시하고 맨날 그들의 과오를 따지느라 우리의 나라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어지럽히는 이런 정치적인 혼탁함을 끝내고 우리가 진짜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고 어떤 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지를 우리는 이 경영학개론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웃고 행복하고 국가의 지도자들,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왕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나요? 그랬던 것처럼 그런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경영학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하나하나씩 같이 좀 배워가면 좋겠고요. 오늘 케이크 뉴딜에 대한 경영학개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